올해 수시의 흐름 중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입니다. 고려대, 국민대, 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와 같은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고요. 상명대 교과전형이나 서울여대 논술처럼 아예 최저를 없앤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최저를 다 충족하는 건 아니에요. 작년 결과는 아직 많이 안 나왔지만 재작년 교과전형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2개 합 5수준의 최저를 요구했던 숭실대 자연계열과 인하대 자연계열의 충족률은 각각 59%와 48%에 머물렀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같은 최저 기준을 가졌지만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경희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78%, 자연계열 74%까지 그 충족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부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찾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2026학년도 수시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과 전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난 무조건 최저 없는 전형만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 합 7수준의 최저라면 충족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3등급 이상을 받는 비율이 약 50%니까 나머지 과목에서 4등급을 받아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서울과기대나 성신여대는 충족률이 85% 이상이었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도 75%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능 준비가 된 학생이라면 충분히 맞춰볼 수 있죠. 그래서 꼭 최저 없는 전형만 고집하진 말고 충족 가능성이 높은 낮은 최저 기준을 가진 대학, 전형들에도 함께 지원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신 등급 같은 정량적인 평가 요소로만 선발하는 대학 전형, 그리고 내신과 더불어서 학생부 서류를 함께 활용하는 대학, 그리고 3번째로는 면접을 치르는 대학입니다. 먼저 최저 없이 성적이나 출결 같은 정량적인 평가 요소로만 선발하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보면요. 수도권 대학을 기준으로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서경대, 인천대, 중앙대, 다빈치, 그리고 한국항공대, 한성대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 중에서 인천대가 굉장히 빠르게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최저가 없는 지역균형 전형의 최종 등록자 70% 컷 평균은 2.91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있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2.98이었어요. 생각보다 입시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대 일반 학과들의 최저 기준이 2개 합 7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전형이나 최저가 있는 전형이나 입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인천대처럼 경기대, 서경대, 항공대, 한성대도 최저가 있는 교과, 최저가 없는 교과,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뽑는 대학들인데요. 이들 대학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두 전형 모두 도전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입결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2024학년도 결과로 보면 경기대 학교장 추천은 2.12에서 3.42 사이에 입결을 보였고요. 광운대는 1.98에서 4.87 사이, 명지대 학교장 추천은 2.1에서 3.38 사이, 한국항공대는 1.88에서 3.3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략 3점 초반 정도까지는 되어야 인서울 혹은 수도권에서 그래도 좀 선호도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광운대 입시 결과가 눈에 띄는데요. 작년 영상들에서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올해 고3들도 이걸 보고 뭐야 4등급도 광운대 갈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광운대 교과 전형이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았었고요. 그 반면에 또 충원율,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많아서 지원자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2025학년도 입결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2024학년도에 비해 입결이 꽤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낮은 결과를 보고 학생들의 지원이 몰려버려서 2025학년도 교과 전형 경쟁률은 13대 1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졌거든요. 수시 요강이 발표되고 대학들의 입시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 다시 한번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 입시 결과는 매년 변하고요. 학생들의 지원 심리도 거기에 꽤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저 기준은 없지만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함께 평가하는 대학들인데요. 건국대와 동국대가 그렇습니다. 최저 없이 교과 성적 70%, 서류 평가 성적 30%로 선발하죠. 그런데 이 두 대학의 특이한 점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1등급이나 4등급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등급에 10점을 부여하는데 4등급에도 9.9점을 부여하거든요.
1등급과 4등급 사이에 차이가 0.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30%처럼 작아 보여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결을 봐도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대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붙은 적도 있죠. 하지만 서류가 당락을 좌우하니까 내신 낮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건국대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 70% 컷 평균이 1.91이었고요. 동국대의 경우엔 인문계열은 2등급 내외에서 합격자가 70% 분포하고 자연계열은 2등급 초중반에 63, 4%가 분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서류가 중요하다더니 아니네, 뭐 성적으로만 뽑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자 자체가 그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1점 후반, 2점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어도 학생부 내용, 특히 세특에 따라서 어느 학생은 합격하고 어느 학생은 불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적만 신경 쓰고 세특 등을 잘 꾸며나가지 않은 학생들은 높은 내신 등급으로도 건국대나 동국대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을 보는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과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인데요.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은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면접 영향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면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곳에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거예요. 작년 면접 후기들을 보면요, 학종 면접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했는지, 또 이후에 학업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학생부에 있는 학교 활동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도 했어요. 학종 위주로 준비했지만 등급이 좀 낮아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닐까 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더 많지만 대학과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이나 서울대 직윤, 연대 활동 우수형, 이화여대 서류형, 한양대 추천형,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나 의학학 계열 위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이런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가 적용되지 않아요. 뭐 나는 6학종 쓸 거야 이런 걸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이런 학생들이라면 수능 성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면접을 치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기 어필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는 전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시립대 같은 곳은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어요. 이런 서류형을 쓸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으니까 내신이 더 좋아야 뽑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경쟁률이 낮고 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서 서류형의 입결이 면접형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학종과 다르게 논술은 또 대부분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서는 일반 학과 기준으로 가톨릭대, 광운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연세대가 최저를 적용하지 않죠.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최저 유무는 중요한데요. 실질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최저를 미충족한 인원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낮아집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논술 최초 경쟁률이 113대 1이었지만 논술 미응시, 최저 미충족, 이런 충원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36대 1까지 낮아지기도 했어요. 물론 단순히 최저 유무만 보고 지원하셔서는 안 되겠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 자체가 34대 1이었거든요. 논술 일정이나 논술 유형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고 지원하셔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수능이 부담되는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는 수시 요강에 발표되고 그리고 또 작년 결과들이 발표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